안녕, 뭐냐 디자이너 맞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요.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상관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습니다. 대학을 가야 하나요? 대학 너도 나도 나오는 그죠? 너도 나도 나오는 대학교. 왜? 그러면 2년제는 어때? 제가 2년제 출신이고 졸업 전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경력이 길어요. 대학교는 30대 초반까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30대 중반이 된다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해야겠죠? 프로젝트를 팀을 꾸리잖아요. 그죠? 팀을 꾸려요. 그러면 우선 서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이 서류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고마울 수도 있어요.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죠? 디자이너의 서류는 경력 증명서가 아이고, 오를 쳤네. 네. 왜 이래? 아니라 4년제 졸업 증서였어요. 그래서 경력이 많아도 이름을 못 넣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고민을 했어요. 운 좋게 그런 말 있잖아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제가 서울 올라와서 주로 지내는 곳이 종로예요. 대학로를 좀 많이 가고요. 대학로에 뭐가 있냐면 방송통신대학이 있어요. 방송통신대학교. 아실 거예요. 이쪽 주변 다니시던 분들은 아시고 또 뭐 광고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고민할 때만 해도 제일 많이 들린 게 뭐냐면 입학은 쉽다. 입학은 쉽다. 그런데 졸업은 어렵다. 이게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관문이었고, 내가 무슨 큰, 뭐, 이렇게 꿈을 꾸자, 뭘 이렇게 해보자, 지금 대학교를 다시 가나, 고민을 했죠.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2년제를, 제가 2년제를, 사실 저는 좀 하는 짓이, 행동이 외국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을 다녀본 건 아니에요. 저는 INTJ 아시죠? MBTI 아시는 분들은 INTJ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거예요. 집순이에요, 집순이. 근데 저는 대학교를 갈 때, 가기 전에 제가 실업고로 다녔거든요. 이제 전학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학 다니는 거를 권하지 않아요. 전학 다니면 확실히 아이들한테 힘들어요. 대학교를 가기 전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경북대. 전라도였는데 경북대를 가고 싶었어요. 여기 중국 관광학과인가? 네. 왜냐하면 그때도 중국이 크긴 했지만 이렇게 왕래를 많이 하진 않았고 그때도 뭐 해외 이렇게 여행이 뭐 이렇게 많진 않았지만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중국어 관광 쪽으로 할 줄 알면 좀 될 거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그 홈페이지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여기 학교를 너무 가고 싶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놀랍게도 답변이 왔어요. 이런저런 전형이 있으며 실업계 전형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온다고 하면 자기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 주변에서 누구 교사한테 이메일 보내고 그러는 학생은 없었어요. 적어도 서울에 있었더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누가 알려준 건 아니지만 제가 보냈었는데 아쉽게도 상황상 네, 상황상 4년제 저기는 경북대학교는 못 가고 2년제를 갔어요. 가까운데. 왜냐면 제가 그때도 POP라는 걸 했어요. 붓글씨 아시죠? 네, 붓글씨. 제가 손글씨 되게 못 쓰는데 붓만 잡으면 좀 글씨가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좀 알바를 좀 하고 근데 이걸로 연이 나서 교수님께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혹해서 갔죠. 근데 후회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후회를 많이 했고 어쨌든 졸업은 했죠. 네. 취업을 먼저 했지만 졸업은 또 가능했어요. 요즘에는 취업을 한들 졸업작품전에 이게 참여를 원하면 졸업을 안 시켜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졸업 증서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2, 3년 대학로를 지나다니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을 했죠. 결정을 했어요. 2019년도에 입학을 한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입학. 네. 약간 스물스물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방송통신대학교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러니까 요즘에는 4년, 그러니까 대학교보다 이런 데를 오히려 더 선호를 한다라는 것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에. 그리고 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유아교육과나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성적을 보더라고요. 전에 성적을. 근데 저희 과는 성적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필 전에 학교가 2년제 다녔던 거기 점수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교육과를 가든 사회복지학과를 가든 약간 네, 입학할 수 있는 저 과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간 과는 또 요즘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미디어 영상학과를 지원했어요. 미디어 영상학과는 성적 필요 없습니다. 아니 조금 아쉽더라고요. 약간 성적이 좋았어서 그랬는지 성적 필요 없고요. 어, 비용은 뭐 1학기 30몇만 원, 2학기 30몇만 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하면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장학금. 그리고 저는 이제 활동을 많이 못했지만 임원을 했었어요. 임원. 활동을 못하는 임원. 그냥 뭔가 해보고 싶은, 그리고 이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니까. 저는 이제 편집 쪽이다 보니까 영상 쪽은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는 정말 그 영상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좀 만나보자라고 이제 임원을 했는데, 제가 임원 활동을 못했죠. 강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기간도 알고, 그거 아세요? 여기 입학을 하게 되면,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멘티 같은 분들이 생겨요. 멘티 이런 게 생겨서, 그러니까 처음 이 방송통신대학교로 입학을 하면 이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전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돼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했는데, 근데 운 좋게 제가 임원방이 있어서 여기서 좀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알아가지고 벼락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점수가 그렇게 이제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이게 좋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놓쳤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시잖아요. 대학교 그 등록금이 얼마 정도인지. 그거에 비하면 한국 방통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무시당한 거에 비하면 금액이 적다. 4년제가 아니어서 서류를 못 넣는다. 이 말 들었을 때에 비하면 30몇만 원 정도는 뭐 그냥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 프로젝트를 하면. 자,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놓쳤는데,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다 어떻게? 과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과제가 오히려 저에게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대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장학금이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국가장학금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신청을 하면 나와요. 신청을 하면 조금 이렇게 높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겹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주는 거랑, 저 방통대에서 주는 거랑 겹치면 둘 중에 하나가 포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받지 못하고 방통대에서 받았죠. 방통대에서. 그러니까 반 정도 깎였나 아마 그래요. 네, 학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0대 중반을 제가 겪어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요. 어디 가서든 4년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좀 더 떠지는 것 같아요. 눈이 좀 더 떠져서 한번 다른 한 단계를 더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건 조금 두렵더라고요. 논문을 써야 되니까. 실제로 논문 되게 이게 많은 거, 그런 거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더 나이를 먹고, 한 5, 60 되면은 아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간에 제가 저희 학원에 오는, 그러니까 제가 수강생으로 만나는 학생들한테도 말을 합니다. 디자인을 할 건데, 폭이 넓은, 다양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서류는 만들어 놔라. 그래야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솔직히 기회를 잡는 거죠. 네. 대학은 4년제는 무조건이에요. 네, 4년제. 그리고 자격증 필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자격증 필요 없다고 해요. 근데 전공자도 아니고 비전공자에서 이쪽 디자인 분야를 가려면 아무래도 서류가 빵빵해야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노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왜 스카이가 그렇게 서울대, 고대, 연대가 못 가서 안달이냐.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은 왜 인정을 해주냐. 우리 이제 디자인 쪽으로는 홍익대랑 국민대죠. 홍대 나왔다 그러면 오 국민대 나왔다면 와우 이러는데 이제 뭐 듣보잡이면 응? 이런 식으로 저 사람 왜 써? 이런 느낌. 저도 그거 당해봤어요. 많이 당해봤어요. 왜냐면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홍대 나올 줄 알았지 이러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놓고 얼굴 앞에. 어,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은 많이 취득해놓은 게 좋고 제가 아직 60살이 돼보진 않았고 50살도 돼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실무에서 디자인을 하기에는 너무 트렌드가 떨어집니다 라는 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군가를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 디자인을 알려줄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 이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가 초등학교 6학년, 6년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잖아요. 그죠? 12년. 12년 맞나요? 네, 12년. 그 12년에 대한 결과물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 13년으로 알고 있지?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알고,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학교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물갈이가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위에 참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자기가 좀 여유가 되고 내 삶이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천하고 싶어요. 4년제는 맞췄으면 좋겠고 자격증은 있는 대로 딸 수 있는 대로 다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그 친척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되게 유명하신데 그 분을 어렸을 때 만났을 때 뭐라 했냐면 이미 그분은 그때도 되게 우상이었어. 되게 와 멋있다. 저런 분 진짜 멋있다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나 이번에 이거 준비한다 이러길래 왜요? 라고 했어요. 이미 다 갖고 계시는데 왜 또 공부를 하시지? 이랬는데 사람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분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그렇구나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조금 이제 피드백을 좀 많이 주고 했었으면 저가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쉽게도 저는 주변에 이렇게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그냥 힘들었어요. 학생 시절이.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 분야를 가든 어느 분야를 가든 전문 지구를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류를 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 인정한.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가 유독 자격증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런 수강평도 들어봤어요. 강사가 자격증 장사하는 것 같다고. 강요를 너무 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가 아무것도 없이 디자인 전공도 아니고 디자인 경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디자인 회사를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노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면접 볼 때 그 테스트 하잖아요. 그죠? 디자인 쪽은 테스트를 거의 다 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할 때 아무래도 떨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해도 전단 하나 못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 테스트만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그 서류를 위조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서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라고 했던 사람들이면 이 말을 듣고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바뀌었으면. 그래서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우리 디자인 업계가 큰 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디자이너들은 주 5일 근무제가 되기를 힘들어 했는지, 왜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야근에, 철야에, 그 다음에 뭐 더러운 사무실에, 막 적은 연봉에 이런 거를 다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면은 각자 하는 일이 너무 바빠.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듣기로는 뭐 테러범이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지르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돈 버느라 바빠서 그걸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환경을 바꿔가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들의 마인드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은 거를 제일그룹에 들어가는 디자이너 마냥 제일그룹의 복지를 원하는 디자이너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밑바닥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위에가 없어요. 위에가 없으니까 밑바닥부터 시작을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나 이거 창업하고 싶어 이런 소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함부로 창업을 하셔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창업은 하셔도 됩니다. 창업은 해도 돼요. 근데 디자인 업계가 제일 어려운 건 TM 업무, TM 업무예요. 이 클라이언트랑 소통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용어조차도 잘 모르면 바로 짓눌려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짓눌림 당하고 하잖아요. 그럼 상처를 받아요. 그런 상처를 혼자 받지 말고 회사에서 누군가 막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지켜보시고 본인이 이제 그 나이가 되고 그 정도의 그런 마인드가 준비가 됐을 때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다쳐서 이 디자인 업계를 그냥 디자인 업계는 너무 싫어 이렇게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에 처음 들어갈 때 신입들은 사수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사수가 없다면 사장님이라도 어떻게 마인드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혼자 S를 하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하는 건 없어요. 같이 하셔야 되고 그냥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화장실이 더러우면 취업을 안 하겠다는데 난 모르겠어요. 나는 디자인 회사가 워낙 조그만 데도 많아서 화장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디자인 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우스를 떼면은 딱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엄마가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나 뭐 줘 이러세요. 엄마 일어나면은 밥맛 떨어지게. 이런 말을 이제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하다가 멈추고 딱 이렇게 하면 안 와요. 그 필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그렇게 자주 못 가서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상하체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학생들은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좋은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실력도 그렇게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개발자님들, 개발자 분야들의 많이 뽑았다가 그 연봉을 주고 썼더니 그만한 실력이 아니었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줄이겠다. 그런 소리 뉴스를 봤어요. 전 공감합니다. 네. 쌍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만큼 해주면 저쪽에서도 이만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디자인 분야에서 재미를 갖고 일을 하고 싶다면 각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하셔야 되고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일하고 술 먹고가 아니라 트렌드를 공부하면서 술을 먹는 건 괜찮아요. 이번에 술집이 이런 술집이 있구나. 이런 술집에 어떤 컬러가 쓰이는구나. 이런 술집에 어떤 폰트가 쓰이는구나.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그냥 술. 힘들어. 그러면 더 비참해요. 안 돼요. 네. 트렌드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마케팅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디자이너는 마케팅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로 하는 디자인들이 다 마케팅에 관련된 디자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렌드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디자인들이 보이면 한번 집에서 연습도 해보고 수업 시간에 이제 같이 돌발적으로다가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해서 딱 하고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네. 같이 해가는 거죠. 같이 배워가는 거.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4년제 2+2가 되든 1+3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30대 중반 전에는 4년제가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격증은 내가 일러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일러스트에 관련된 자격증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걸 다 따도록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섣부른 창업은 하지 말아라.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은. 그런 세상이었었고요.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어요. 존중을 해주는 이제 클라이언트도 늘어나는데 안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섣부른 창업은 조금 만약에 SNS로 자기가 SNS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고객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너무 축하할 일이죠. 네, 너무 축하한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회사의 이 질서 같은 게 싫어서 난 들어가기 싫어. 그 마음이 베이스가 깔려 있으면 창업은 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굴리세요. 내가 언젠가 힘들어야 되면 젊을 때 힘든 게 나아요. 나이 먹고 힘들면은 더 무시당합니다. 넌 나이 먹을 때는 도대체 뭐 했니? 뭐 공부했니? 뭐 배웠니? 이런 말들. 왜 어른 보고 그러잖아요. 아, 어른이 좀 어른값, 나이값 좀 하지 왜 저래? 이런 소리. 그거 이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 나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자인 재밌잖아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은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새로운 막 다양한 B급 감성이 예전에는 되게 무시당했는데 요즘에는 되게 재밌잖아요. 재미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B급 감성을 더 좋아하고 각을 맞추던 디자인들이 이제는 각을 흐트러 버려요. 이런 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마다 갖고 있는 디자인들이 다 달라서 어느 한 명 무시할 수 없이 같이 소통을 해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더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그리고 만약에 뭐 힘든 거나 조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답변을 좀 남겨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의 디자인 업계랑 그다음에 창업도 했었고요. 쇼핑몰 창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강사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약간 근데 저는 박명수과입니다. 박명수과. 전혀 그 유재석님과는 아닙니다. 굉장히 뼈가 있지만 본인은 생각을 해서 하는 거니까 또 칭찬을 할 때는 칭찬은 또 되게 많이 하는데 네, 현실을 말해줄 거니까 혹시라도 이제 조금 힘들다 싶으면 힘들다 고민된다 할 때는 저한테 편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하물며 디자인 초반에 공황장애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그 시절에는 공황장애가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디 앉아있다가도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찌를 것 같은 저를 막 이렇게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몇 년 전에 김구라 님이 이제 뭐 연예인님들께서 이렇게 공황장애를 이야기하면서 아 저런 게 공황장애구나. 나는 공황장애를 그냥 무시하듯이 넘어섰구나. 그때 나를 좀 다독여줬으면 내가 좀 더 쉽게 이렇게 모나지 않게 힘들게 다구리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 다구리는 아닌데 약간 네 서울 사람은 아니어서 말이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간 더 꾹꾹 참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 네.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힘든 거는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우리 90살에도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 저는 디자인 업계가 디자이너들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디자인, K 디자인 진짜 어마한데. 진짜 디자인 너무 잘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존중을 못 받아서 좀 슬프긴 한데, 디자이너들, 이것도 패션 쪽도 이렇게 많이 존중받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하시는 분이 이렇게 몇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K 디자인 굉장히 멋있습니다. 외국 그 홈페이지도 보세요. 우리나라 홈페이지도 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당 자신감 딱 장착하시고 자존감 올리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디자이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오늘은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공감이 되셨으면 좋고요. 안 되셨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디자인 소식으로 오겠습니다. 디자인 공부하러 다가올게요. 안녕.